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상승자를 발표했습니다. 장내 매도를 했다는 이러한 이슈.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알파프로입니다. 자, 오늘 2월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함께 오전장에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금리, 국채 금리 상승이 아무래도 주가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리스크 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일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로 최근에 조정받았던 일부 종목과 그리고 디지털 화폐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생명보험사나 보험사들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의 3000포인트 이탈 여부를 또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늘 HLB 그룹주의 어떤 무상증자 이슈가 과연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향후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히든 종목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유튜브에서 알파프로 검색하신 다음에 동영상 클릭하셔서 HLB 검색을 하시면 HLB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부강약품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부강약품이 오늘 방송 이후에 조정이 있다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죠. 아무래도 임상실험 이상이 완료됐다는 어떤 이러한 이슈,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임상실험이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의 금액이 확대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주가의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담보대출, 특히 대주주의 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좀 받치기 위해서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HLB도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6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기존의 제약 바이오 쪽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상당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알테오젤이나 그 다음에 셀리버리나 박셀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강한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HLB가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HLB의 특수관계인이 최근에 장내 매도를 했다는 이러한 이슈가 조금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HLB의 담보대출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신규 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진양곤 회장의 측의 어떤 특수관계인 매도는 담보대출 연장 불가 또는 상환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 시장에 영향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HLB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HLB 주가가 예를 들어서 저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시장의 신뢰를 계속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계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상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특히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번 HLB가 이제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권리락이 되고 나서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했던 회사들이 무상증자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도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제 권리락이 되면 아무래도 현재 기준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권리락이 많이 다운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과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HLB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무상증자로 인해서 신뢰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주주 재고 측면에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무상증자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잘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HLB와 HLB 생명, 자, HLB를 먼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HLB 한번 흐름을 좀 볼게요. 자, HLB 지난번에 이 급락 이후에, 그죠? 6만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음봉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기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1차적인 부분은 아마 8만원대를 회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의 어떤 흐름 이후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방향성을 위로 가지고 갈지 밑으로 가지고 갈지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만약 65,000원대가 이제 이탈이 될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저점 6만원 지지 여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신뢰를 그만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HLB와 HLB 생명과 이러한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무상증자를 받으시는 것도 뭐 하나의 뭐 방편이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높게 이제 사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무상증자 이슈로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HLB 생명과학 차트 모양은 HLB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물론 이 음봉 부분, 물론 이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2만원대의 어떤 지지 회복 여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이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 16,500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 일단은 1차적인 부분이고요. 2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 15,000원대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HLB 생명과학이 다른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HLB와 HLB 생명과학은 주가가 서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자체가 22,000원대 정도까지 유지가 돼야 권리락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1,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만 지금 만약에 주가 자체가 18,000원대에서 만약에 권리락이 됐을 때는 이제 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물론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향후 물량에 대한 부담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가 조금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흐름들이 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과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은 디지털 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강한 흐름이 나타난 만큼 향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눌림목 확인과 실적 개선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alphapro.net 저희 홈페이지에 투자 정보를 클릭하셔서 상승 예상 종목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히든 종목 리포트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히든 종목 리포트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동성이 항상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변동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그러한 세터들만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잘못하신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이제 소외되는 그러한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고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요즘 같은 시장입니다. 저희 알파프로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함께 하셔서 안정적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가 되면 이제 3.1절 연휴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이 되실 수 있도록 오후장에서는 아무래도 낙폭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서 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연휴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